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친정아빠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정엄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친정아빠께서 혼자 도맡아 키워주셨는데 아무래도 갓난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고 육아지식이 전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친정부모님 모두 고아로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기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일도 나가지 못해 나쁜 생각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더니 우연히 월세로 들어간 방의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계셨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빠를 도와서 일을 나가실 때는 육아를 도맡아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친정아빠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얼굴 부위를 심하게 부딪히게 되면서 눈을 크게 다치게 되었고 한쪽 눈은 실명 그리고 다른 눈은 사람의 형체 정도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고 이후 받아주는 곳이 없어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저와 아빠는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며 가난하게 겨우겨우 살았어요. 다행히 거주지를 옮기거나 하지 않았기에 아기 때부터 육아를 함께 해주셨던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 한동안 월세도 받지 않으시고 음식도 챙겨주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적은 돈으로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아빠께서는 실명이 된 이후 우울증도 겪게 되고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어린 딸이 있는데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집주인 아주머니의 설득에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고 우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되신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괜찮다면 운영하고 계시는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아빠께서는 제안을 듣고 내 코가 석자라고 기회만 주신다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하신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잃은 아빠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뿐인 딸을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사장님께서 예쁘게 보신 덕분에 제가 다 커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단순 업무를 넘어 공장 관리직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예전처럼 나라의 돈을 받아 생활하지도 않아도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월세에서 전셋집으로 바꿔서 부담 없이 살고 계세요. 당연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눈은 잃었어도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행복해 하시니 다행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당연히 좋았지만 각막 기증자가 나타나서 다시 예전처럼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더 큰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각막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바랐지만 기중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술까지 이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포기하고 살다가 운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빠께서는 살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며 입버릇처럼
각막 이식은 필요 없으니 그냥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소원이 없다고. 그러니 좋은 남자가 있으면 주저 말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둘이 살다 보니 혼자 남으면 나중에 아빠가 외로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결혼은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회사에서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과 좋은 인연이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빠가 걱정되기는 했으나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지 왜 피하냐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시며 윗집에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장님과 집주인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전혀 외롭지 않으니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식을 올리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며 남편에게 내조하고 시부모님께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연애와 결혼은 한참 달랐고 예상했던 것보다 며느리 그리고 아내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를 부려먹기 위해 시댁으로 자주 불러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예, 너 주말에는 별다른 일 없지? 아니, 시누이가 남자친구랑 피크닉인지 뭔지 간다는데 여기 와서 음식 좀 만들어줘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번 주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니네 회사는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 왜 주말까지 사람을 부려먹는다니? 아무리 회사에서 주말에 나오라고 했어도 시댁 일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오후에 나가든지 아니면 핑계대고 빠지든지 하고 여기 와서 음식 만들어. 시어머니의 성화에 신혼 초부터 고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결국 회사에는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핑계를 대고 주말 아침이 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시댁 가족들이 피크닉 도시락에 들어갈 재료들은 준비해 놨을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장을 봐서 가지는 않았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해 놓은 것이 없더군요. 시누이는 이것저것 본인이 원하는 것들로 요구를 하는데 재료는 없고 아무도 장을 보러 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 결국 아침 대바람부터 마트로 달려가 장까지 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피크닉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크닉 음식을 주문해 놓고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던 신우가 황당하게도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날 때쯤 갑자기 다가오더니 본인 요구에 맞추어 잘 만들었는지 검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역시 엄마가 오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볼 것 없는 집안이라고 툴툴대면서도 결혼 승낙한 이유가 있었네.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혹시 들렸어요? 오빠랑 엄마가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실수했네. 죄송해요, 언니. 아가씨,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언니는 알 거 없으니까 신경 끄시고 만들던 피크닉 음식이나 만들어요. 괜한 말 꺼냈다가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네. 아가씨, 제대로 대답 안 해주시면 저도 이 피크닉 음식 못 만들어요. 하던 건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갈까요? 예. 갑자기 음식 만들다 말고 집에 들어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혹시 결혼 허락하실 때 아가씨한테 저희 집안 볼 거 없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게 뭐 어쨌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끄럽게. 그 말씀 정말로 내뱉으신 게 맞군요. 아니 그럼 저희 집안 볼 거 없는데 굳이 결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런 말 안 나오게 생겼니? 엄마 없는 집안에서
눈먼 장님 아빠랑 둘이 살았다고 하는데 만약 내 입장이라면 네 자식 쉽게 허락할 수 있겠어? 너 같은 거 받아줬는데 고맙다고 절을 올리진 못할 망정 집안에서 큰 소리나 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헛소리 말고 만들던 피크닉 음식이나 만들어서 네 시누이 손에 들려보내라. 아니요. 저 그 소리 듣고 도저히 음식 못 만들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괜히 싸움만 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집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 뭐라고? 당장 들어와서 음식 만들지 못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황해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지만 회사에도 포기하고 시댁으로 달려와서 시누이 피크닉 음식을 싸고 있는 사람한테 집안 비교를 대놓고 하는 모습에 기분이 나빠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특히 제가 요리를 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욕을 먹었다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평생을 힘들게 키워주셨던 친정아빠까지 들먹이며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시댁을 뛰쳐나온 후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도 소식을 듣고는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이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라는 사람이 결혼 초부터 요리하다가 시댁 뛰쳐나오면 어떡해? 들어보니까 빨리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별것도 아닌 말이었더구만. 죄송하다고 하고 게다가 동생한테도 우리 집에 피크닉 손님 음식 전화는 모조리 다 무시했다면서? 예의는 밥 말아 먹었냐? 당신 집에서 그렇게 말하니? 별것도 아닌 얘기였다고? 어떻게 볼 거 없는 집안이라는 것부터 며느리 친정아빠를 눈먼 장님이라며 얘기할 수 있니? 참 어이가 없다. 뭐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구만. 장인어른 실명되셔서 눈 안 보이는 거 온 식구들이 다 아는 얘긴데 그 말했다고 뛰쳐나온 거냐? 너 빨리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동생한테도 피크닉 음식 다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 아니, 못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 집안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하니? 막말로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됐잖아. 왜 결혼 허락받을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 이제는 결혼 허락을 해줬다고 또 난리네. 어찌됐건 당신 우리 집에 전화해서 사과 안 하면 나도 내일 장인어른이 집에 오시든 말든 안 들어올 테니 그렇게 하라. 평생 내 편을 들어줄 것만 같았던 남편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제가 시댁에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신혼집에 식사하러 오시는 친정아빠를 신경 쓰지 않고 외박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곧바로 시댁에 전화를 하여 사과를 할 줄 알았겠지만 전 끝까지 여기서 지면 평생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남편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당연히 말은 이런 식으로 해도 장인어른이 집에 오신다는데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정말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다음날 친정아빠가 신혼집에 거의 도착했으니 빨리 들어오라며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어차피 친정아빠가 앞이 안 보이시는데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냐면서 알아서 하라고 문자 하나 보내고는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결국 기다려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결국 아빠와 둘이 식사를 했어요. 아빠께서는 식사를 하시는 내내 이 서방은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거냐면서 오랜만에 술 한잔 같이 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하시는 등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가서 혹여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마음고생을 하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자꾸만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는지 남편과 싸우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하나뿐인 사이를 보지 못하고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괜히 죄송하더군요. 결국 아빠가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실 준비를 할 때까지 남편은 오지 않았고 뜬금없이 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와 신우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고 누군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친정아빠에게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곧바로 못 알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보니까 식사도 다 하신 것 같은데 볼일 끝났으면 며느리랑 할 말 있으니 먼저 나가보시라고 하였으며 아빠께서는 냉랭한 반응에 약간 당황해 하시다가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런 말씀 나누시라고 대답하신 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 앞에서 배웅하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사돈 되시는 분을 저렇게 내쫓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속상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피크닉 음식을 만들다가 생긴 일도 있었으니 괜히 티내고 화를 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봐 애써 마음을 숨기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 두 사람이 있는 거실 쪽으로 뒤를 돌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신우가 부엌에서 바가지를 가지고 오더니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저에게 가차없이 뿌리시더라고요. 너무도 황당한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두 사람은 굴하지 않고 바가지에 남은 소금까지 탈탈 털어서 뿌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소금을 왜 뿌리세요? 소금을 왜 뿌리긴? 네 장님 아빠가 이 집에 왔다 갔으니 혹시 나쁜 것이라도 붙어왔을까봐 이러는 거지. 나쁜 것이요? 그럼 지금 어머님은 저희 아빠 몸에 나쁜 것이 붙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너는 보면 모르니? 뭐가 붙어 있으니까 저렇게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 게다가 네 엄마도 병으로 일찍 저 세상 갔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혹시나 우리 아들한테 해로울까봐 불안하지 않겠니? 소금이라도 쳐서 나쁜 것들을 떨쳐내야 마음이 편하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딸인 저를 앞에 두고 제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뭘 어쨌다고 시애미를 콧불수처럼 들이박는 거야? 이게 다 너희 부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딴 말하지 말고 그러려니 해. 이게 저희를 위한 일이라고요? 친정 부모님을 깎아내리시고 소금을 뿌리는데 어떻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이것 봐라. 이게 한마디도 안 주고 따박따박 대드네. 우리 형준이 너 같은 애한테 주기에 아까웠는데 잘 됐어. 주변에 널린 게 여자니까 이참에 맞는 사람 골라주는 게. 너 자꾸 이럴 거면 그냥 짐 싸서 나가라. 아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야 하나요? 저는 절대 못 나가니까 이 꼴 보기 싫으시면 불청객인 어머니가 나가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와 계속 이어지는 말다툼에 신우가 잠시 지켜보다가 쉽게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느꼈는지 어딘가로 급하게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으로 달려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도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았고 끝날 듯 끝이 나지 않는 싸움에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모두가 나가고
혼자서 바닥에 남아있는 소금을 주워 담고 있으니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억울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깔끔하게 갈라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곧바로 집 주변에 있는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놓고 남편의 짐을 캐리어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들어온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신혼집에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셔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전세로 들어온 거니 당신이 나가라면서 캐리어와 서류를 내밀었어요. 당연히 이혼하기 싫다고 한바탕 난리가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덤덤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도장을 찍고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조금은 당황했으나 남편의 반응을 보니 제가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도 금방 갈라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빠르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희들은 숙려기간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후 이서방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빠께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예빈아, 너 이서방이랑 이혼 서류 제출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속상하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혼을 해? 이서방이랑 크게 싸운 거야? 아빠, 그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랑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억울한 일을 겪는 것보다는 빠르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고요. 아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회사 다닐 생각이야? 네, 집은 어차피 제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들어온 거라 그대로 살면 될 것 같고 회사는 지금 이서방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괜히 불편해서 부서 이동을 요청하던지 아니면 이참에 휴직계 내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 볼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 뭐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 아빠가 생각하기에도 이서방이랑 갈라섰는데 같은 회사에서 부딪히며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네가 말한 대로 휴직계 내고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봐라. 이제 아빠도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어. 네, 고민해 볼게요. 죄송해요, 아빠. 남편과 이혼 접수를 하고 한동안 어떤 방향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친정아빠께서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참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여성옷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잠시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며 이 일에 관심이 생겼고 그 경험 덕분에 다양한 정보나 지식들을 알고 있어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었어요.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여성옷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고 걱정과는 달리 열심히 뛰어다닌 덕분에 반년도 되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도 생기게 되었고 또 수익을 재투자해서 이제는 직접 옷을 디자인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어요. 당연히 몸은 바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은 한 번에 같이 온다더니 아빠는 누군가의 각막 기증으로 인해
눈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 결과가 좋아 조금씩 시력을 회복하실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두 가족에게는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각막 이식을 받고 완전히 회복하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아빠가 뜬금없이 퇴근하는 길에 슈퍼에서 소금 큰 것을 사서 친정으로 넘어오라고 하셨고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킨 대로 소금을 들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께서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들어오지 말고 그대로 들고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살면서 심하게 노발대발 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이전 시댁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전 시댁에 갑자기 찾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아빠를 계속해서 말렸지만 저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구매해서 가져간 소금을 들고 이전 시댁으로 들어가셨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은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와도 되냐면서 뭐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말끔하게 치료된 저희 아빠의 눈을 보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원래 장님 아니었냐고 하시면서 엄청 놀라시더군요. 하지만 아빠는 두 사람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신 채로 곧바로 구매해온 소금을 가차없이 뿌리셨고 이전 시모와 전 남편은 집이 떠나가를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2살 배기 정도 되어 보이는 어떤 아기가 나와 우리 아빠랑 할머니 괴롭히지 말라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혼란스러웠지만 대충 상황을 보니 전 남편이 저와 연애할 때부터 바람을 피웠고 상간녀와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을 아빠께서 알게 되어 쫓아오신 듯 보였어요. 곧이어 애기 엄마로 보이는 사람도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밖으로 나왔는데 어이없게도 그 사람은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어요. 당연히 그 여직원도 제가 전처였다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꾸만 눈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누군지 알고 있구나 하는 촉이 왔습니다. 아니, 이봐요. 갑자기 찾아와서 소금 세례라니?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바람 피워서 아기까지 낳고 우리 딸이랑 당당하게 결혼을 시킬 수 있어. 그러면서 내 딸한테는 볼 것 없는 집안이라고 나쁜 것이 붙어 있었다면서 소금을 뿌려대?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대체 그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 네가 바람 피운 저 여자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공장 식구 딸이었고 본인이 와서 아빠라는 사람한테 미주알 고주알 신나서 떠들어대더라. 처음에는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대놓고 떠들어댈 수 있나 싶었는데 나중에 저 여자가 끌고 온 차를 보니 네 놈이랑 찍은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고 그거 보고 알았지. 네가 내 딸 몰래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거. 아니, 이봐요. 애들끼리는 이미 끝난 사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까지 쫓아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요. 얘들 이미 몇 달 전에 끝났죠.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놈이 우리 딸이 아는 쇼핑몰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 여자가 회계 담당자로 입사해서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더군요. 그걸 또 지 아빠한테 와서 신나게 떠들어댔고요. 자네 입이 있으면 설명이든
변명이든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죄송합니다. 예빈이가 쇼핑몰로 성공했다는 거 우연히 친구놈한테 들었는데 직접 디자인한 옷까지 판매할 정도로 잘 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배가 아파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집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차피 저 사람이 일을 해야 했고 3달 전에 취직되었다는 소식 들고 잘 됐다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분 말씀처럼 회사 돈 조금씩 빼돌린 건 맞지만 많이 빼가지는 않았어요. 월요일에 출근하면 곧바로 다시 채워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김혜민 씨. 내 전 남편이랑 애까지 낳은 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횡령한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지? 많이 빼갔던 아니던 결국에는 회사 돈이고 그거 관리해야 하는 김혜민 씨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절대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회사 차원에서 2 사람 다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사장님, 저희 2 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면 아직 어린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당신 원래 나쁜 사람 아니잖아. 애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덮고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뭐라는 거야. 그런 일을 꾸몄을 땐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그리고 괜히 애 핑계 대지 마. 나한테는 소금이나 뿌려가면서 당신 때문에 나쁜 것들 다 털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 당신 엄마 멀쩡히 살아계시잖아. 아들 아끼시는 만큼 손자도 끔찍하게 아끼실 테니까 직접 키우라고 해.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빠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자칫 큰일이 생길 수 있었던 회사 문제도 큰 타격 없이 무사히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며 이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그대로 속음새를 한 것부터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애까지 낳은 것은 물론 회사 돈까지 횡령하려고 한 전 남편을 법적으로 해결해 죄값까지 받기에 아주 속 시원했어요. 그리고 애 키우는 것도 이젠 이전 시모 몫이 되었으니 복수를 제대로 해준 것 같아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남편과 이전 시모 그리고 상간녀는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쇼핑몰 회사 앞까지 쫓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으나 끝까지 모른 척했고 회사 차원에서 2 사람을 고소했으며 지금까지도 죗값을 톡톡히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일로 인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전 시모는 꼼짝없이 2 사람 대신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집안에 돈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 취직을 해서 나간 신우가 자취방을 정리한 후에 시댁에서 왕복 3시간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게 되어 있나 봐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